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청소년들이 핸드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도박이 젊은 애들한테도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해서 요즘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도 온라인 도박 같은 것도 많이 방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뭐 용돈벌이 한다고 빠져들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박까지 간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되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성인은 어느 정도 이제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은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성인보다는 좀 떨어지고 절제하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조금 더 위험에 더 노출돼 있지 않나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갖고 못하게끔 뭐 단속을 시켜야지. 근데 애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지 몰래 하는 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공부만 몰입하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도박이라든지 마약 같은 중독성이 강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청소년이 도박을 한다? 도박으로 잃어버린 액수가 억대가 넘고 심지어 친구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총판으로까지 나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오늘 부산경찰청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10대들을 무더기로 검거했고요. 이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 역시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실태는 날로 심각해져 2022년에 비해 지난해 검거 현황을 보면 약 208%가 증가했고요. 큰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실태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학과 박예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알찬 변호사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실제 학교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시민단체입니다. 네, 단체입니다.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 하동진 경정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동진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주제로 보입니다. 신 변호사님. 네. 우선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자, 법상 도박 합법도 있는 겁니까? 불법과 합법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 도박은 그 우연성에 기대어서 승패가 갈리고 거기에 금전적인 어떤 귀속에 갈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통칭해서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예.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도박들은 뭐 일시오락, 그러니까 뭐 .50 코스톱을 좀 친다거나 아니면은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아니면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예. 그런 스포츠 토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정도가 합법적인 도박이고 그 이외에는 다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로또는 도박 아니죠? 예. 네. 복표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도박이라는 게 신 변호사님 있습니까? 사실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도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도박들 모두 뭐 일시오락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청소년에게 그 참여를 금지하고 있고 네. 그렇게 예를 들어 도박에 할 수 있는 뭐 막권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한 경우는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는 위해가 있고 위협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호연 도박 없는 학교 교장이신데요. 예. 시민단체입니다. 예. 자, 과거에 도박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청소년과 관련된 일이라면 도박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청소년 대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민단체로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시민단체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청소년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따가 이제 깊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주신다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불법 도박을 접한 거는 20년이 좀 더 넘었어요. 바다 이야기 때 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러고 이제 영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다 이야기 터지면서 불법화가 되면서 이 합법적인 이 많은 불법들이 갑자기 음지화로 가면서 불법장이 커진 거죠. 그때 시작했으니까 뭐 그때는 합법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솔직히 불법 도박은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한 거는 솔루션 제공.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적인 거를 제가 제공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서버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불법 도박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떤 게 취약점인지 뭐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지금 한때는 어두운 곳에 계셨군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뭐 굳이 하려는 건 아니라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청소년들과의 관련성은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한 3년 전부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거의 한 40명이랑 같이 계속 이제 불법 도박에 대해서 단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단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도박을 했던 그 사이트의 계좌는 저희가 체증을 한 다음에 경찰청에다가 그 체증한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 계좌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럼 보통 그 계좌가 좀 메이저니까 보통 한 번 잠길 때마다 통장이 3개가 잠기거든요, 보통. 예. 그러면은 저희는 3만 원 체증하기 위해서 3만 원을 썼지만 그 3만 원 때문에 걔네들은 한 5억 정도의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 그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따가 좀 더 관련돼서는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교수님. 네. 중독이라는 걸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 중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박 심각한 건 뭐냐 한번 아이고 내가 안 할 걸 괜히 했네 이 정도로 그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풍선 쏘기를 내서 어차피 못 받줄 거 괜히 내가 뭐 군대 갔다 왔다고 해병대 무슨 저격수라고 내가 난리법석을 들었네 그런 개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깊숙이 빠져들고 정신적인 폐해 물질적인 폐해가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중독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진행하는 만성질환으로 우리가 뇌질환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재미가 도박으로 대박이 나면 크게 딴 경험은 뇌의 그 보상회로 쾌감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주 강력한 주운 글씨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 부분을 쫓아가기 때문에 조절력 상실이 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도박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접근이 쉬운 거예요. 우리 사회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재밌고 그리고 또 돈도 따고 하니 거기에 계속 더 들어가고 또 이런 구조적인 거 사회 환경적인 접근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이거를 도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끼리 뭐 도박을 해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또 안 되면 우리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총책도 하고 그러면서 불건강에 법적인 부분에 저촉되는 것도 좀 빠지죠. 예. 뭐 다른 데 이렇게 사이트에 물건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도박 자금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뇌의 발달적인 부분과 거기에 이렇게 도박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좀 날아가는 거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우리가 아무리 부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하동진 경정께서 보실 때 지난해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만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 불법 도박입니다. 일단은 아까 신할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로 청소년에게 열려있는 합법적 도박은 없다. 그럼 다 불법인데
자, 불법 도박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 전체 뭐 모집단 전체 숫자에 대비하면 그 비율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명으로 환산하면 몇 명이냐 하면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어느 정도로 됩니까? 작년에 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반을 이제 가정을 봤을 때 이제 최소 미니멈으로 잡아도 약 한 4.78%로 잡았는데 또 아주 소극적인 이런 보수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그런데 총 인구로 따지면 한 19만 명 정도가 네. 이제 도박이 중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걸 왜 제가 여쭤봤냐면 비율로 따져보면 매우 낮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수를 따지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9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 23년도에서 22년도 대비를 해봤더니 검거 인원만 보더라도 약 144%, 약 한 2.4배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표본 조사를 한번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례 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으로 저희가 신고가 됐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지금 최근에 도박과 관련된 이런 원인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하게 된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시기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뭐 정책의 이런 아젠다를 이제 추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아봤더니 학교 폭력이 대부분의 원인들이 이제 도박이 많더라.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싸우고 돈을 뜯어내고 이른바 뭐 일진 문화 이건 뭐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만 그 시대에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도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크게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격히 문제가 되는 그런 시점상의 이유는 하경정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 한번 곰곰이 한번 저희끼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솔직히 지금 예전에 어른만의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도박 개장 타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별도의 이런 도박 개장을 해가지고 하는 범죄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화되고 대중화된 이후에 어른만의 범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강력한 SNS 또는 이런 네트워크가 발전된 이후로는 별도의 어른만을 위한 범죄는 없다. 지금 이제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또는 또 PC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그리고 장소 제한 없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 사실부터 이제 그 현실을 인식해야지만 이제 다음 문제로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네. 방금 전에 이제 하동진 경장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조의원 교장께서는 바다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시대가 한참 지났습니다. 요즘에 이른바 청소년들이 중독되고 불법에 관여되고 그런 그 도박 뭐 온라인도 있을 테고요. 방금 전에 또 휴대폰 모바일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유형입니까? 쭉 사례를 있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옛날에 어른들이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고 카지노에 가서 하던 그런 뭐 바카라라든지 그런 게임들도 있고 아예 온라인에서 하도록 만들어진 뭐 사다리라든지 뭐 맞대기 예. 뭐 이런 게임들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내는 그런 고스톱도 게임들 있었고요. 네. 네, 하나로 크게 보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스포츠 도박이죠. 스포츠 도박. 결국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를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게 성인들에게 우리가 허용된 아까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도박의 경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이 많이 없고 걸 수 있는 돈의 양에도 제한이 없고 훨씬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정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사실 청소년들이 하는 부분은 다 온라인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남성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 스포츠를 좋아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토토라고 하는 불법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합법은 뭐 45분이라든지 돈도 뭐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불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토토라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오늘 공을
몇 골을 넣을 것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같이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돈을 거는 것도 제한 없죠.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죠. 그러고서 이제 한번 따면 그걸 맞추면 들어오게 되는 환급률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네.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은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걸 걸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끔 외국 사례를 들면서 뭐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영국 도박사들은 뭐 배당률을 얼마를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서 접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도박을 할 수가 없겠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공을 몇 번을 잡느냐, 누가 어시스트를 할 거냐, 누가 안타를 칠 것이냐 이런 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토토 사이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재미를 느끼는 거겠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토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토토는 큰 도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토토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중독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토토 사이트 안에 카지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토토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가지고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스코어도 맞춰보고 맞으면은 또 애들이 잘 맞춰요. 그러니까 토토를 많이 접해보는데 서로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근데 그 안에는 항상 카지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호기심으로 카지노 한번 들어가는 순간 그 카지노 맛에 바카라가 악마의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바카라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토를 안 해요. 너무 이제 싱거운 거예요.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바카라는. 마약도 마찬가지로 예. 강한 거라면 약한 걸 못 하듯이 그러니까 보통 저희 애들 보면은 토토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바카라를 하는데 그냥 바카라가 보통 배팅 시간이 5분입니다. 근데 코리아 바카라라고 성질 급한 코리아 바카라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 안에 코리아 바카라라고 있어요. 이름이 코리아가 들어갑니까? 코리아 바카라입니다. 근데 코리아 바카라가 보통 스피드예요. 배팅 시간이 30초입니다. 이런 게임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애들이 그 짧은 시간에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 중독성은 토토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하동진 교수님께 하신 말씀 하시고요. 예. 제가 말씀 듣는 순간 궁금한 게 그런 사이트들을 다 청소년들이 로그인이 되는 겁니까? 뭐 성인 인정이 돼야 되는지 예. 그런 조건이라든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인 거죠. 아.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진짜 합법적인 만약에 그런 사이트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인증이 절차가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증 절차 나중에 인증 절차는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고 예. 이걸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좀 첨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지금 현대 지금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을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쇼폼, 그러니까 예. 좀 도파민이라 그러죠. 도파민을 이제 세게 때릴 수 있는 급하게 자기들이 이거를 보고 빨리 만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도박도 진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박 공급업자들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좋아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박 종류를 개발해야지만 본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뭐 바카라라든지 이런 뭐 달팽이 게임, 파워볼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 한 77.8%로 지금 저희가 추산을 되고 있습니다. 77.8%가 청소년이라고요? 아닙니다. 청소년 도박 중에 네. 이런 온라인 카지노가 77.8%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토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보다 훨씬 순이고 근데 좀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 한동원에서 오셨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스포츠 토토라든지 이 비육이 포션이 더 높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좀 도파민이 좀 더 많이 분비되는 빨리 승부가 결정되는 네. 이런 바카라 위주로의 카지노 게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을 들으면서 도파민 분비가 돼야 되는데 도박을 하면서 도파민 분비가 되고 신 변호사님 근데 궁금한 건 업자들은 이런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여하튼 불법이니까 그냥 돈만 벌자 이런 생각할 텐데 실제 청소년들이 이런 게임에 도박에 참여했을 때의 피해 뭐 해당 피해되는 보통 금액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물론 이제 심리적 문제는 박예랑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휩는 금전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우리가 뭐 뻔히 알만한 정도의 금액 수준일 텐데요. 이게 사실은 뭐 경정님께서도 잘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접해본 바에 따르면 뭐 사실 적게 시작하죠. 적게 몇천 원, 몇만 원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러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물론 적지만 억대 정도까지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죠. 부모님 돈을 뭐 모르게 쓴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거나 뭐 강제로 뺏는다거나 여기서 극단적으로 2차적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청소년들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친구들은 90분짜리 토토를 하고 30초짜리 코리아 바카라를 하는 친구들을 계속 그렇게 그 도파민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저희가 예전에 얘기하던 무슨 강원랜드 뭐 근처 뭐 아니면 도박장 근처 예. 이런 데서 막 도박이 중독돼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상태까지 보이는 청소년들도 나오는 거죠. 지금 상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적인 청소년 사례인데요.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뭐 3만 원, 5만 원이 다 용돈의 정도더라고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10,000원, 5,0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의 사이트에서 들어가면 5만 원 넣는데 1,500만 원을 따는 거예요. 5만 원을 넣는데 예? 1,500만 원을 따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또 그 1,500만 원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지 하고 그거를 또 더블로 빌려서 또 베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6천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 그래서 적은 액수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도 자정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너무 위험해. 내가 해서는 안 돼. 아까 이제 하동진 경정께서 19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중독이라는 게 그 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됩니까? 그렇죠. 조절력 상실 자체는 자정 기능 포함해서 다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청소년들의 도박이지만 예. 술이라고 했을 때 내가 술을 내일 이렇게 토론이 있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술을 안 먹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조절력 상실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 부분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참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도박 자체가 주는 자극이 있고요. 그 따따라고 하는 그런 보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완전히 성인보다는 2배, 3배 이상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뇌는 감정이 먼저 발달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건 그런 뇌 구조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런 충동적인 부분,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더 많이 되는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극, 보상, 중독성에서는 조절력 상실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영화 타짜에서 손목을 잘라야 안 할 거냐라는 그 대사가 갑자기 기억나는 이유는 뭘까요? 조현 교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고 불법 도박의 최고 영업장이 학교가 됐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할 때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놓고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네. 그러니까 청소년들 몇몇이 도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른들. 예. 뭐 안 하겠지 않은데 학교가 왜 가장 좋은 도박장이냐면은 사이트 입장에서 마케터가 필요합니다. 마케팅을 해줄 사람들이. 예. 근데 아이들은 하루에 5만 원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것만 해도 애들이 광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얘기할 때 청소년들이 뭐 하루에 뭐 몇백만 원을 하든 몇천만 원을 하든 뭐 니네가 돈이 어디 있었냐 부모가 뭐 부자냐 이게 아니고 그렇게 몇백만씩 하는 애들은 총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은 지금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학교 내에서는 벌써 경제 구조가 짜 있어요. 부분사하는 고3짜리 형이 밑에 고2짜리 애들한테 총판을 내려주고 그 총판을 가지고 1학년 애들한테
추천인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뭐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끊기가 어려워요. 그 자체 내에서 끊기가.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벌써 그렇게 구조가 짜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총판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보통 하루에 못 벌어도 30에서 50은 벌어요. 못 버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모일 거 아닙니까? 예.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애들이 학교 내에서 사채를 돌려요. 사채를 돌리고 사채를 못 갚는 애들이 그 애를 위해서 돈 빌려준 애들을 위해서 이자를 까기 위해서 또 광고를 합니다. 잠깐만요. 학교에서 이런 사실 모릅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교육부에서는 덮기를 바쁘죠. 덮고 싶어하죠. 약간 신 보충을 변호사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학교에 이렇게 관련된 어떤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저도 지금 놀랐는데 많은 학부모분들께서 물론 모든 학교가 또 교실마다 다 이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거는 뭐 청년층까지도 약간 확대되는 얘기인데 불법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불법을 한다. 나는 저 형은 불법하는 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표현을요. 네. 그 불법한다가 뭐 물론 이 도박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가 포섭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약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투자 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보이스피싱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불법한다라고 하는데 이 불법하는 형들이 나이가 많은 형들이 아니에요. 20대 뭐 한 많으면 중반? 근데 그 형들이 막 억소리 나는 슈퍼카를 타고 나타나고 사치를 하고 돈을 막 물쓰듯이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유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판을 받아오는 거죠. 총판이라는 게 결국 판매 조직인 건데 예. 우리 사이트에 몇 명을 데려오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충전을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금전적 보상을 해줄게. 그러면 이 친구가 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친구면 그런 다단계 구조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배팅이 큰 돈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그 돈을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생태계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고등학생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다가 이자를 못 메꾸게 되니까 조건 만남을 하고 예. 그렇게 속매매 알선을 하고 뭐 폭력을 하고 뭐 절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학생까지 등장하는 겁니까? 여학생의 경우에 뭐 많은 경우에 제가 본 경우는 일단은 뭐 저는 모든 사례를 다 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이고 말초적인 사례를 많이 봅니다만 피해자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관계와 조직이 있을 텐데 예. 성매매 알선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객체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고 이런 청소년 조직 내에서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의원 교장께서 교육청에서 듣기 바쁘다는 표현은 학교 내에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자칫 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말씀을 잘못하셨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동진 경장께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의원 교장이나 또 신할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그냥 개인으로 도박을 하고 피해를 입고 차원이 아니라 총책이다, 총판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5천억 대입니까? 5억 원대입니까? 5천억 원대. 5천억 원대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판이 붙잡혔는데 10대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뛰어든 것도 궁금하고요. 첫 번째 학교를 다니는 겁니까? 학교를 나온 겁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3월 12일 날 경기 네. 북부청 사이버 수사팀에서 약 5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5명을 이제 검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인데 그 중에서 3명이 총판으로 이제 고용이 돼서 예. 약 한 3개월간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이제 올린 걸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가담으로 이제 훈방 처리가 됐지만 일단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더 이 도박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여러 도박 사이트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수익이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그 학교에 총판을 두는 것이 훨씬 이롭다, 훨씬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제 경험칙적인 이런 그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참여를 했다면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고의 총책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 애는 한 몇 개월 있다가 페라리를 타고 나타납니다. 페라리를 타고 나타나서 후배들을 불러서 밥을 사주고 용돈을 줘요. 저도 그런 거 몇 번 봤는데. 그러면은 그 용돈을 받고 밥을 얻어먹은 후배들은 저 선배는 나보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시 또 환상을 심어주겠네요. 네, 환상을 심어주면서 이제 총판 페이지를 주죠. 이건 이번에 내가 새로 오픈한 거니까 이제 이걸로 영업해. 내가 다른 데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줄게. 그러면 걔는 열심히 더 영업하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문화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지금 방송 내용을 들으면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절대로 안 되죠. 네. 약간 좀 경계의 말씀을 제가 아니라 경정님이 하셔야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성공해서 그 비싼 차 타고 나타난 친구들이 10년 이내에 대부분은 꼭 도박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한 거기서 배운 다른 거, 뭐 온갖 마약도 있을 수 예. 있고 뭐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판이, 정말 많이 네. 있고, 물론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조건부 확률은 계산할 수 있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에 그런 일에 빠졌었던 경험이 있고 거기서 어떤 불법적인 걸 배워서, 왜냐하면 요즘엔 불법을 약간 DIY처럼 예. 그 도박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도박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옛날처럼 어른들의 범죄뿐만 있는 게 아니라서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만으로 마약을 밀수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고 투자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결국 감옥에 가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거를 사실 들으면서 저렇게 되면 나도 20살에 좋은 차 타고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까 봐. 절대 그렇지 않고 네. 결국은 그런 거 안 하는 친구보다 생애소득은 적을 거예요. 예. 네. 중요한 것은 신알찬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도 안 만나야 됩니다. 네. 하동진 경정을 만날 일, 조의연, 오늘 우리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만날 일은 가급적 없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신 변호사도 혹시 수익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예. 잘 닦으라고 한다고 해서 환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 범죄라는 것은 사회가 있는 이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범죄 많길 바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의사가 환자 많길 바라면 안 되겠죠. 주제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네. 명언 터지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면. 네, 박 교수님, 그런데 이 총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섬뜩한 게 예. 학교에 있는 내 친구가, 내 짝꿍이 또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솔깃하고 유혹에 빠지겠습니다. 이게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참 잘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시기를 다 지나왔는데 청소년 때는 사실은 또래에 대한 문화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 대로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박에 노출이 돼서 뭐 시계를 뭐 되게 선호하는 걸 찾다든지 뭐 차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이제 또래 문화에서 그런 요소가 생기면 아이들은 쏠림이 확실히 있습니다. 쟤 잘났어 뭐야 이러면서. 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죠.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와 한편으로는 나는 왜 아닌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도박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게 처음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이 스릴과 자극으로 보상을 받아요. 하지만 결코 좋아서 계속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꾸 손실이 생겨요.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없게끔 이 환경 자체가
나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놓치면 안 될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무작정 도박의 학교가 뭐 도박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제재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대안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청소년들, 남학생, 뭐 청년들 그러면 요즘에 어떠신지 모르는데 재미가 없대잖아요. 사는데 생활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으로서 건강한 성인들이 많은 역할을 좀 하셔야 되고 또 도박과 관련해서는 이 재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거나 이랬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손실이라고 하는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한테 밀려온다. 감당할 수도 없는. 예, 감당할 수 없다. 네. 그럴 때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그것이 학교에서 가장 예.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 예. 지금 우리 조호연 교장께서 사실 이런 학교의 사례를 뭐 모든 사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차단하거나 정말 이게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장 고3 학생이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을 뭐 잡아낸다든지 또는 차단한다든지 예방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뭐 우리 저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이런 도박이라든지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라라는 의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이후부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런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성 범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라라는 이런 새로운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정도의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문제성적인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학생들이 도박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학생들이 도박 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학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박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거 중독이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기관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치유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영재님 이런 말씀 예, 해주고 싶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으면 어떨지 모르거든요. 네. 총판에 의해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1학년생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도박 조직에 가담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학교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자칫 알려져서 2학년 형에게 3학년에게 두들겨 맞을 것 같고 하동진 경쟁이 계신 곳에 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구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왕따를 당하거나 예. 내가 만약에 이걸 오픈했을 때 선생님이 아시거나 또 부모님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를 통해서만 저희가 인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도박 빚을 못 갚아가지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돼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따지고 가다 보면 애가 도박 빚이 이제 있다. 이미 중독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심현우 선생님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 관련된 문제까지도 처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케이스는 그건 아직 받아보지 네. 못했지만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2차 범죄에 대해서 노출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심 변호사님.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저희가 관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도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극단적인 사례를 했던 거지만 그런 어떤 조건 만남 알선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나중에 하다 보니 결국 그 운영하는 친구가 사실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이었고 약간 청소년들이 청소년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청년
사건들이었지만 약간 합숙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었는데 예. 사실은 거기에 어떤 뭐 여학생도 있었고 그냥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좀 모여 살고 모여서 지내고 했던 친구들인데 결국 대부분의 범죄 수익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약간 역으로 추적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 것이지 저희가 사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계가 좀 더 많이 잡혀 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중독 범죄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 그나마 상대적으로 중독 치료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도박 같은 경우 도박 범죄 특히 그 중에서 청소년 범죄 아니면 그런 통계 같은 게 사실 마약 범죄에 비교하면 좀 더 약할 거고 중독 치료 시설도 마약에 비하면은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교정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약이 뭐 정책적으로 선포되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예. 시설적인 부분은 마약보다는 중독이 좀 더 많이 구축이 돼 있고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료원에서의 이제 지역에 있는 13개 지역에 저희 포함해서는 이제 15개 중독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도박 센터들이 있고요. 또 그 청소년 복지 개발원하고도 다 연대가 돼 있어서 예. 그것은 있는데 다만 그 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가 중점으로 청소년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은 사건 사고를 오게 되는 것들은 벌써 많이 진행이 돼서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이제 학교보건법에 대한 부분이 개정은 돼 있지만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선택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됐을 때는 저희들도 만날 때는 벌써 여러 차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온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떤지를 정말 어른으로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누는 거 있잖아요. 예. 저 좀 살려주세요. 뭐 SS 이렇게 몰래 갖다 놓는 그런 것들도 설치하면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2부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0419님, 도박이란 합법이건 아니건 양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도박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9639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감옥에 몇 년 살고 나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현재 처벌 기준으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5336님, 세상은 스마트했는지 모르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사람의 정신을 빼앗아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게 하는 디지털 세상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정말 우려됩니다. 6750님,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잡고 자란 아이들이 도박과 게임의 기준을 제대로 알까요? 교육도 시급합니다. 이지원님, 사이트가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나 봅니다. 김종무님, 온라인 만화 보러 갔다가 광고를 클릭하고 중독이 천천히 됩니다 해주셨고요. 콤부차를 마시면님, 어떻게 처음에 불법 도박 사이트인지 알고 접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학과 박예란 교수, 신알찬 변호사,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 서울경찰청
청소년 보호계장 하동진 경정 네 분과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청소년들을 좀먹는 불법 도박 실태를 점검을 해봤고요. 어떤 내용인지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 도박을 건절할 수 있을지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지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좌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이걸 청소년들이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본인이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하경정님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들어가는 경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보는 웹툰, 예. 그리고 OTT, 그리고 뭐 등등 뭐 해서 도박, 그냥 일반적인 이제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라든지 거기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보면 바로 광고가 바로 나오게 돼 있고 저희가 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SNS 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도박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바카라 이렇게 예. 치게 되면 수많은 배너 광고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사실상 이런 유혹은 곳곳에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데서 좀 덜 적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학생들과 함께 관련된 이 예방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곳이 이제 도박 없는 학교 조희연 교장과 또 관계자분들인데 아까 잠깐 오프닝 때 첫 답변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좌를 틀어막아야 된다.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계좌로 가상 계좌가 됐든 일반 계좌가 됐든 돈을 송금하게 되는데 도박 없는 학교에서는 가상 계좌를 신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법 하는 그 시장에서 가장 그 사람들 그 자기네들도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불법 시장에서 가장 큰 애로가 뭐냐면 계좌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수급이 항상 딸려요. 계좌가 되게 급합니다. 걔네들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은행권에서 이제 계좌를 신규 계좌 내줄 때 이제 그 규제를 해요. 하루에 30만 원씩밖에 안 해주고 증빙을 해줘야지 이제 증액을 해주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좌가 귀합니다. 근데 여기서 귀한 계좌를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체증을 해가지고 계좌를 잠가요. 그러면 지급정지가 돼버리면은 무슨 결과가 있냐면 사이트마다 계좌를 막 텔레그램에서 막 무작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는 항상 믿을 만한 통장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들이 계좌를 대주는데 이 사이트에다가 계좌를 대주면은 계좌가 정지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업체는 그 사이트랑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는 계좌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잠기는 거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손해가 막심하죠. 저희가 계좌 잠그려고 한 3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체증을 한 다음에 계좌를 잠그면 그 안에 있는 통장 앞방, 중간방, 뒷방까지 3개 정도 잠기는데 여기서 한 5억 정도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3만 원에 5억의 피해를 끼치고 또 통장을 또 구하기 어려운 또 구조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예. 잠기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되는 거 다음으로 무서운 게 통장이 정지되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아니 지금 조호영 교장은 무섭다. 그들이 업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건절되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가동 모자를 파는데 횡행하거든요. 심여로서께서는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뭔가 빠져나갈 자기들이 대체할 뭔가를 대포 통장이든 뭐든 자꾸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약간 범죄는 변화무쌍하게 진화합니다. 원래는 대포통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주변 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 통장을 빌리는 정도였다면 뭐 한때는 그 주변 지인들한테 법인을 설립하라고 해서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게 또 유행이었고 한때는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유통해서 사실상 대포통장의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누리기도 했죠. 예. 근데 뭐 지금 여기 조호영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계좌는 많이 또 줄이는데 공헌을 하셔서 가상계좌 관련해서 뭐 금감원에 뭐 민원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은행에도 이 문제점을 알리고 하면서 또 줄어드니까 또 다시 예전 방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대포통장을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대신에 대포통장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 가격이 올라간 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끊임없이 그
대포 통장을 제공해주는 명의자들이 그 처벌 수위가 계속 쌓이고, 왜냐면은 처음에 통장을 제공할 때는 간단한 처벌을 받았다가 예. 다음에 또 걸렸을 때는 또 중한 처벌을 받았다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도 하나 더 하경재님, 말씀을 드리면 그 대포 통장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급부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큰 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상 계좌가 이제 좀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예. 셧다운이 됐지만 대포 통장이 또 늘고 있고, 또 특히 요새 최근에는 스미싱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본인 통장이 털린지도 모르고 본인 명의로 또 계좌가 신설이 돼서 그 계좌로 이 도박업자들이 또 돈을 받는, 정말 이런 기상천외한 수법들.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회 통로를 찾는다. 이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박 사이트를 폐쇄한다. 예. 우리 경찰에서는 도박 공급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좀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도박 사이트를 폐쇄한다. 근데 도박 사이트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이제 폐쇄하는데 뭐 한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 걸리든지 이렇게 하지만 예. 그 우회 통로인 도메인을 올리는 것은 10초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 사이트를 바로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좌와 관련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한다. 예. 이런 것도 이거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효적인 방법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런 우회 통로를 많이 찾는 이런 공급업자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다. 이 사실도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경재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또 우리 신할찬 변호사 말씀해 주시면은, 가령 이제 스미싱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전화가 걸려면 예전에 뭐 내가 박금사입니다. 내가 하경정이에요. 이러면 이제 안 속습니다. 예. 그래? 나는 뭐 저기 내 옆에 누구 경찰분이 계셔. 이러면 꼼짝 못하고 뭐 전화기를 수화기를, 또 이제 약간 말투가 좀 예. 어눌한 뭐 또 다른 국가의 말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아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것 자체, 아까 우리 청취자분의 질문에도 외국에서 이 서버를 두고서 뭔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뭐 태반인 것 같아요. KBS에서 얼마 전에 취재를 했습니다. 단독인가요? 캄보디아에서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도박업자들을 만났는데, 이 도박업자들조차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 해외 이런 거는 어떻게 공조가 됩니까? 일단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해외 공조를 통해서 뭐 인터폴 적색 수배라든지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곳은 보통 통상적으로 국제 공조가 잘 안 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또 많이 가고, 또 특히 이제 법 치안 질서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또 그리고 자금 세탁이 좀 용이한 이런 나라 위주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법공조 시스템이 괜찮은 편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제가 저기 뭐 경찰청의 외사과 예전에 근무하셨던 경찰관님들을 보셔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검거 실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마동석 같은 사람이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인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더 중범죄자를 잡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살인범, 뭐 아니면 뭐 마약 밀수범, 뭐 그런 거대한 범죄를 더 추적하는데 인력과 비용을 더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예. 도박을 짱을 개설해도 아니면은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도 형량 상한이 5년입니다. 상한이 5년이라는 거는 최대 5년입니까? 그렇죠. 어지간해서는 5년을 받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무지막지 크다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액이 뭐 5억 원 이상이면 형량이 확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도박은 도금이 1조 원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물론 다른 범죄들이 같이 저지르니까 좀 이렇게 병과해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형량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국가에서도 이 정도 범죄자를 잡는데 국제 사법공조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폴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그런 게 아마 경전님께서도 좀 고민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아니, 박예론 교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행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이게 이제 모든 청소년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하동진 경정께서 추정하기로는 한 19만 명 된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뭔가 관여가 돼 있는 청소년은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려면 그 사람은 어떤 걸 꼭 유념해야 될까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가족들은 또는 우리가 공공 조직에서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도박과 관련된 부분이 뭐 저희들끼리 말할 때는 한 명이 도박과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그 학교 전체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죠.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가장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학생들 중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꼭 타겟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박을 했던 친구들 서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얘는 도박을 했다. 얘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뭐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타겟팅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체 대상들을 놓고 같이 예방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당황하셔요. 우리 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이 먼저 나와요. 예. 그러면 어떤 걸 하시냐면 빨리 얘를 우리 애는 아니고 우리 요 학교에서 이렇게 좀 된 거니까 빨리 다른 데로 전학을 좀 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이 한 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이렇게 다 모든 활동을 조율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학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도 사실 도박해서 좋았지만 지금은 힘들거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누군가는 손 내밀어서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데 자꾸 돈 빚졌으니까 또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부모는 또 너는 왜 공부는 안 하니, 뭐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손 내밀어 들고 일단은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저는 네. 가장 먼저 부모든 학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제가 지금 있으면은 저한테 학부모들이 전화를 자주 와요.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저한테 하는데, 들어보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고 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겠지만은, 제가 사연을 쭉 들으면은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엄마 돈 줘.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해서 원래 도박의 특징이 거짓말인데, 예. 거짓말에 돈을 받아 쓰다가 이제는 대놓고 줘. 안 주면 부시기 시작해요. 애가 원래 착하던 애가, 중학생 애가 막 세간살이 집에서 부시고 돈 안 주면 자해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저희 쪽에서 한 몇 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그래요. 지옥이다. 한 두 달 전까지만 착했던 애가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도박하는 계획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통장을 봐봤더니 내역이 전부 다 불법 계좌 다 그런 내역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면 그 애를 데리고 이제 좀 도박하지 마라 그럼 잔소리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애가 폭력적으로 돌변을 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때까지만 거짓말로 이렇게 잘 넘어갔다가 예. 딱 걸리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폭력성이. 그러면은 부모도 진짜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지옥 속에서 그 애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애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막 그렇게 지금 막 동독 때문에 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애가 아빠 나 정신병원에 보내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격리가 되는 것 자체가 도움은 됩니까? 네, 교수님?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그 상황 자체가 부모님들한테도 정말 지옥이든 엄청나세요.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는 좀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 오시게 되면 어머님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우시죠. 예.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어머님 먼저 살피시라고. 도박하는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일단 분리하셔서 예. 일단 어머님이 마음에 좀 진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은 하나도 안 먹혔으니까 이제 도박과 관련된 건 전문가하고 상담이든 치료를 받게끔 아드님을 데리고 가는 것까지만 예. 하시고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도박을 뺀 나머지의 아들 얘기를 들어주는 엄마 아빠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무던히 알려드립니다. 그럼 처음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리고 청소년도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고1, 고2, 고3이 다릅니다. 예. 고3은 거의 성인과 같다라고 보고요. 아무리 악하게 힘든 여정을 갖고 도박을 많이 해서 빚도 많이 져갖고 여러 차례의 불건강을 했던 친구들이어도 청소년은 청소년입니다. 아, 다시 돌아오네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힘듦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잘 같이 나누게 되면 그 색깔로 들어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대처가 조금씩은 달라야 돼서 저는 이제 내가 학부모인 경우에 가장 힘든 사례는 고2, 고3.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뭐 요런 친구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네. 고3은 정말 어머님들이 대처가 잘 안 돼서 저는 이제 아버님들이 조금은 더 모델적인 부분으로 입시까지 앞두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입시도 사실 도박과 연결됐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입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막 계속 투쟁들을 하시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조금은 더 함께하는 아빠로 역할을 하자고 저는 농구를 같이 좀 하시라. 뭐 이런 걸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점프를 좀 해야 되겠군요. 자, 신 변호사님께서는 뭐 법적으로나 그런 관련된 사건들을 볼 때 좀 우리가 빨리 이것만은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또 학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주변의 어른들이 또 부모가 친구들이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자가 아니고 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중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법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뭐 처벌을 높이고 이런 거는 전체 사회적으로 할 문제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앞으로 도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에 앞서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교수님께 아까 처음 들었어요. 그런 중독 치료 센터들이 있다는 것들도 처음 들었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센터나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제가 사건을 하면서 도박을 뭐 하는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의 부모님 이렇게 만나면서는 제가 몰랐던 거라 약간 반성을 하게 되고 사실 법적인 부분은 학생들만을 놓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센터나 중독 치료 그리고 예컨대 도박 그러니까 마약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마약 투약자들의 경우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중독 치료 센터에 갑니다. 마약 뭐 퇴치운동본부 같은 곳에서 발급하는 그런 수료증, 교육 수료증 같은 게 양형의 감형 사유되니까 저희도 경찰에서 지금 도박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광범위하게 홍보가 돼서 근데 문제는 도박은 단순히 이용자들은 대부분 훈방되니까 그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좀 시시하다가 일이 더 커지고 제대로 치유를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동진 경제학교는 이런 사이트나 이런 불법 청소년에게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거 한꺼번에 일망타진 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 반장이 필요할까요?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의정부에서 우리 큰 5천억 원대 도박 도박 운영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잡은 경찰관에 대해서 특진을 직접 경찰청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특진 수혈을 할 정도로 저희 지휘부에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 공급자에 대해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기존의 패러다임이 이런 도박 공급자와
이런 사람들의 처벌과 단속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좀 패러다임을 조금 더 전환해서 이제 조금 이제 범죄학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고 그리고 이 공급자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를 좀 낮추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에 대한 이런 파이 자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공급과 수요 곡선을 더 낮춰가지고 이런 좀 그 도박의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범죄학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도 돈벌이를 위한 범죄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놀이터다, 경제적인 구조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요. KBS 열린 토론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우리 신할찬 변호사께서도 손을 들고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무리 발언에 좀 녹여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 없어서 네 분 패널 이제 가장 이 청소년 불법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우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은 뭔지 30초 이내로 각각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할찬 변호사부터요. 네, 결국 방금 경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어느 정도 도박의 일부분을 합법화시켜서 수요를 좀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별도로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예. 문제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방향을 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합법화를 할 것인지 더 처벌을 엄격하게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해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는 가장 먼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헬프라인으로 133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6입니다. 여러분들 3이 두 번 들어갑니다. 1336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다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샵 1336이라든지 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열려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또 학교에 계신 분들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에 전화하시고 연결해서 서비스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 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요. 아까 우리 하경진님 말씀은 들었던 것으로 좀 포함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박 없는 학교가 그 대포 통장이랑 가상 계좌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초에 이제 그 클린 계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행성 통합 감독위원회랑 예. 그리고 그 금융결정원에 제가 기획서를 보내놓은 단계고 예. 만약에 그게 채택이 돼서 5월 1일 날 출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